신명나는 우리 역사, 한박달 문명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93회는 추석절을 맞이해서 고전소설 속의 효녀 심청, 홍길동, 춘향전의 이몽룡은 역사적 실존이란 이름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박달 문명은 홍해인간 광화세계를 이념으로 신선도라고 하는데, 이는 청천백일의 발해 문명, 밝은 땅의 박달 문명, 깨달음을 얻은 눈 밝은이 문명, 이런 것을 모두 합쳐서 말하고, 이는 선천 성급 문명의 대재난을 겪은 후에 후천 상생시대에 인류를 우리 한박달 문명이 리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보통 고전 소설로 여러 가지를 즐겨 읽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효녀 심청전, 연려 춘향전, 홍길동전, 흥부전, 오성과 한음전, 유충열전,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왔고, 또 중국의 삼국지연이나 수호지 또는 서유기 이런 거와 또 근래에는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스를 이름 고친 대망,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중 밝은 보름달이 가장 크게 보인다는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즐겁고 풍요롭고 또 편안한 명절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은 신명난 인류청 한박달 문명국사 이 책인데 445페이지 중국 진해제 황후가 된 효녀 심청부터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녀 심청전은 AD 1544년 전남 곡성 옥과현감 김민우 선생님 저서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심청전은 맹인 심학규의 딸 심청이 그 중심 인물인데, 국민들이 다 잘 아시지만 간단히 보면은 맹인 심학규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아주 예쁘고 착한 그런 딸이 나왔는데 그게 심청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맹인이 딸을 젖먹여서 이렇게 하며 또 뺑덕어 몸을 후처럼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 하루는 이 심학규 성인이 바깥에 나갔다가 한 절에 그 화주승을 만나가지고 그 눈을 뜨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약속을 해버리고 와서 고민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심학규 선생이 줄 것이 없으니까 결국 그 얘기를 듣고 효심이 강한 심청이
그 자기를 팔아서 눈을 뜨라고 그래서 공양미 300석에 팔게 되지요. 그래서 그 심청은 인당수에 빠져 죽었는데 인당수에 빠질 때 죽지 않고 바닷속 용궁으로 가게 돼서 용궁이 그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감up해서 살려서 다시 내보내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잘 살았다. 이러한 소설입니다. 그런데 효녀 심청이 여기 나오는 원홍장이고 진나라 해제의 원희가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맨 처음 나타난 것이 전남곡성 관음사의 백매자 선사가 조선 영조 때 1729년인데 그 관음사 사접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원양인데 원양의 딸 원홍장이 중국으로 가서 진나라 해제의 황후가 되는데 그 진나라 역사였던 진서 중국 25사 진서에는 그 황후 이름이 원홍장에서 따서 원희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면 우리나라 백제 시대에는 전라도 해변이나 섬진강이라든지 이런 강을 따라서 배가 들어오고 무역이 많이 성했습니다. 중국의 주산군도 보타도에 심국공이라는 그런 거대한 거족의 무역상이 있었습니다. 보타도의 심가문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진나라 해제가 꿈에 백제국에 가면 착하고 아름다운 황후감이 있다 그런 꿈 얘기를 해가지고 퍼져서 이 심국공이 무역차 보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심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홍장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원홍장이 심국공의 그러한 무역업자들과 함께 중국 옛날에 백제 당로 시대의 하나였던 주산군도 보타도 심가문진에 가서 심국공의 양녀로 들어가면서 원홍장을 이름을 심청으로 바꿉니다. 청이라는 건 맑은 청인데 여기 관음사 나오고 그러는 거 이런 걸로 봐가지고 관음물조를 번창하는 기회가 되는데 심청정 국토청정이라는 말이 빌려 있는데 그 마음이 착하다 이런 데서 이제 심자는 물론 성심자지만 심청이라고 이름을 고쳐가지고 진나라 해제를 만나게 돼서 황후로 간택이 되지요. 그런데 이 원홍장은 백제 고위왕 때 전후를 해가지고 전남 곡성군 오곡면 송정리 도화동 거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곡성
심청이 태어난 마을도 가보고 곡성군에도 들려보고 나중에 중국의 보타도 신가문진에 있는 그 심청 사당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심청은 진나라 해제의 황후가 된 후 전남 곡성으로 관세음보살상을 비롯해 가지고 만호탐, 513 불상, 나한상 이런 것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여러 나라에 보냈죠. 백제로 보내올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관세음 불교의 그런 사상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퍼치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청이 태어나기는 AD 285년 백제 고유왕 때인데 중국 보타도로 가가지고 시집간 것은 AD 300년 그러니까 말하자면 16살 때 결국은 시집을 가게 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중국 보타도 심청 사당에는 심청의 그 영정을 모셔 있고 그 다음에 신가문진에는 나중에 심청이 그 진해자가 죽은 후에 와서 머물렀던 그 심청 궁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전남 곡성군수가 제 대학 동기생인 고현석 씨가 군수를 맡아가지고 심청을 중심으로 한 효문화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리고 심청이 양려로 한 보타도 거기에 가서 서로 상호 교환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공무원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또 학술회의 심청의 효를 중심으로 한 학술회의를 5차례나 거쳤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또 청남대 서재동 교수가 심청의 원형 실존인물 원흥장이라는 글 썼고 그 다음에 관음사의 본사인 화엄사의 고경스님이 그 심청에 관한 얘기를 또 썼습니다. 그 원흥장을 실존인물로 쓴 그런 교수는 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송복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심청연구소를 냈고 KBS 역사 스페셜에는 심청의 바닷길이라는 책도 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청은 나중에 삼남이녀를 낳고 백제에 와서 신봉사 찾는 전국 잔치를 해가지고 맹인들의 잔치지요. 그래서 원량 그러니까 심학규 소설사 이분이 이제 아버지 심청의 아버지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그래서 95세까지 잘 살았다 그러는데 효녀 심청이 아마 우리나라에 왔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다음에는 오키나와 왕이 된 홍길동입니다.
홍가왕, 오키나와 말로는 홍가와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홍길동이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연세대 국학연구원의 설성경 교수가 또 전남매일 정철 사회부장하고 탐사를 해가지고 그 1998년 실존인물 홍길동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홍길동전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조선조 초기에 그 고관인 홍상직이 그 시비인 춘성과 관계에서 났는데 설이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게 하고 공무원도 관리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의적으로 변하고 전국의 그 빈민들을 위한 활빈당 행수가 되고 반란 상태로까지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은 조선 연산군 6년 AD 1500년에 의금부에 체포됐다는 그러한 기사가 있고 전남 장성군 흥령면 아곡일리 아차곡에는 홍길동의 생가가 있고 충남 공주 산성에는 무성산 정산에 홍길동 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친은 여말 명문 쇄도가 홍상직의 그러한 서자고 적장자로서는 홍일동이 있습니다. 홍일동은 호조 참판을 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밀란이 많았는데 장영기난이라고 있습니다. 홍길동은 처음에는 장영기난에 들어가 있다가 독자적으로 해가지고 전남, 경남 또 충남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중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홍길동은 신리대사의 제자인 학조대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손자병법을 비롯해서 사서상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의적 활동을 하다가 당상관 엄기선능과 내통해가지고 전국을 그렇게 휘둘렀는데 1500년에 체포가 돼가지고 남해섬에 유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구인 오키나와의 흥국선사의 대장경을 구하기 위해서 승진왕이 양광 등 470명을 우리나라에 사절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배 보내기로 한 것을 대신 오키나와로 가게 했는데 구양연구의 가데나 효덕군은 야해전에 대한 유래에서 홍길동이 도래한 곳이 야해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도착 후에 구매지마에 정착해가지고 민중을 집합한 장군이 되고 승진왕이 종교적으로 탄압하자 홍가와라 장군이 돼서 홍길동 장군이죠. 반란을 일으키고 미야코지마 아해전의 영웅으로 떠올라와서 홍가왕으로 10년간 다스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홍길동의 부인은 고을로로 조선 벽시를 가져다가
오키나와에 전해서 풍요의 여신이 되고 있습니다. 홍길동전에는 율도국으로 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율국도라는 것이 이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그래서 1954년 이시가키지마의 오하마무라 공원에는 자유민권운동의 선구자 홍가왕의 추모비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키나와가 일본의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고려 때나 이런 때 우리나라 땅이어서 산별조연한 때도 일부가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그 오키나와의 여러 가지 민속 이런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풍년대, 들다래기, 씨름, 한수도 이게 이제 당수도가 돼가지고 오키나와 때가 되고 그 다음에 가라 때가 됐죠. 봉산탈춤, 별신굿, 가명국 등 이런 것이 모두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춘향전의 이몽룡인데 이몽룡의 그 본명은 성이성이고 호는 기서입니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죠. 이몽룡은 워낙 살펴보면은 남원부사로 갔던 성안의 부사의 아들로 갔다가 그 단오날 남원 강화루에서 춘향이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연애 소설이 전개가 되는데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9년 설영성 교수가 이몽룡의 러브스토리라는 논문을 쓰고 KBS 역사스페셜에서도 다뤘습니다. 이몽룡의 실존인물 성미성은 호가 계서입니다. 그래서 그 선조 때부터 현종 때까지 살았는데 이 실존인물이라는 그런 거는 영정육 때 창녕성씨 문중에 성희성의 어사출도가 그 춘향전의 어사출도와 같고 남원 광활루 부영당에 성희성의 이몽룡의 아버지 성안의의 남원부사 선정 공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성씨 족보를 보면은 선조 40년부터 광해군 3년까지 13세부터 17세 때까지 아버지를 따라서 남원에 가서 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목사와 부사 이런 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암행의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급제했을 때 어사화를 받았는데 지금 역사적인 실존인물 이몽룡은 성희성으로 경북봉화군 무ля면 가평리에 계서당이라는 그러한 집이 있습니다. 성일성이 나중에 퇴임한 후에 살았던 창녕성씨 종특이고 국가의 그러한 민족 문화재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춘향의 그런 출신이 불불만하고 좀 옛날 같으면 천하고 그래서 이 성희성이가 자기네 성씨를 주고 이 자기의 소설상성은 바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듭니다. 성의성이 남원 출도 기록은 없지만 1639년 남원을 어사로 지나갔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천으로 암양어사 갔다 귀경길에 남원에 들르는 두 번의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성으로서는 정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성의성의 스승인 임진왜란 때 의병장 조경남 스승을 만나서 함께 광활루에서 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고 춘향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경남 의병장이 난중 잠록을 썼는데 거기에 이몽룡의 그런 암양어사 출도 시에 시가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기록된 것은 1754년 유진안의 문집 전라여행 춘향전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남의 이러한 기록에 하나 보면은 거기에 귀신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가지고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짐작한때 이몽룡이, 그러니까 성의성이가 춘향을 데리고 가지 못해가지고 춘향이 자살했거나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와 같은 원한과 정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사당을 짓고 영정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그런 추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춘향전은 성의성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소설, 드라마, 판소리, 영화 이런 걸로 우리 민족 문화를 세계로 알리는데 그런 앞장서고 있으며, 심지어는 모시고 있던 방자나 향단을 주인공으로 한 방자전, 향단전 이런 것까지 나오고 그럽니다. 김영란은 우리 역사 한박달 문명 국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심청, 홍길동, 이몽룡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